네. 자, 이제 우리 앞에서 이제 선 계획 부분을 이제 보신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은 이제 후 개발이란 파트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앞에 제가 광역도시 계획이나 도시 군기본 계획이나 도시 군관리 계획은 자, 선 계획, 토지 위에다가 행정관청이 먼저 계획을 수립을 한 거예요. 그럼 우리 이제 토지 이용자들은 그 계획을 잘 지켜서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토지 이용자들이 그런 계획을 잘 분석을 못하니까 우리 법에서는 개발행위 허가제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우리가 후 개발 파트라고 그래요. 선계획 다음에 나오는 후 개발 파트. 토지 이용자들은 자기 토지에서 돈을 벌려고 수익 사업을 하려고 여러 가지 그 개발행위를 하겠죠. 근데 개발행위 할 때는 행정관청이 만든 계획하고 잘 맞는지를 일단 사전에 검토를 받으셔야 돼요. 그게 바로 개발행위 허가라는 겁니다. 자, 우리 공법에는 뭐 인허가라든가 승인 같은 절차가 있었죠. 우리 앞에 뭐 광역도시계획 할 때도 승인 절차가 있었어요. 자, 상급관청이나 행정관청한테 가서 허락을 받는 겁니다. 서류를 준비하고 내가 이런 개발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사전에 검토를 받고 사전에 허락을 받는 제도가 우리 개발행위 허가라는 제도를 쓰시면 돼요. 사전에 검토를 받는 거다. 그래서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여러분들 아셔야 될 용어가 개발행위 허가 대상은 5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수업 중간에 제가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건물 짓고, 자, 물건 쌓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토토토입니다.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좀 약간 흑연해 놨는데, 자, 우리 건물 짓고, 물건 쌓고, 토토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건물 짓고, 물건 쌓고, 토토토. 그래서 그런 그 5가지 개발행위죠. 저는 5가지 개발행위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토지 위에서 할 수 있는 개발행위가 됩니다. 그럼 이제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물론 이제 허가권자가 6명, 우리 각 도시회장들 6명이 허가권자가 되는 거죠. 그럼 이 6가지 이런 그 개발의 허가권자도 기억하시면서 각자 도시 안에서 뭐 서울특별시 안에서 건물을 건축하거나 물건을 쌓고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허가 대상이 된다. 사전에 허가를 안 받고 만약에 개발행위를 하면 이게 무허가 개발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라는 제도를 꼭 우리가 지켜서 허가를 받은 이후에 개발행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허가권자 보시고 그다음에 허가 대상을 공부할 때는 자, 건물을 건축할 때, 자, 우리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었죠. 건축이라는 행위는 우리가 새로 짓는 거 신축, 그 다음에 기존 건물이 3층짜리가 있을 때 옆으로 늘리거나 위로 한 층 더 올리는 증축, 그 다음에 개축, 재축, 자, 이런 것들이 다 건축 안에 포함됩니다. 자, 우리 기본 용어입니다. 자, 건축이라는 용어를 공법에서는 새로 짓는 신축, 면적이나 층을 증가하는 증축, 그 다음에 종전 건물이 있을 때, 기존 건물 3층짜리 건물 있을 때, 그거를 철거하고, 종전과 같은 규모로 다시 짓는 개축. 그 다음에 재축은 뭐냐 하면 재축. 재축은 재로 멸실된 건물이 있습니다. 멸실된 건물을 종전과 같은 규모 내에서 다시 축조하는 게 재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축과 재축은 종전과 같은 규모로 다시 축조한다.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개축은 건물주가 스스로 철거하고 같은 규모로 다시 축조하는 거고, 재축은 자연재해로 멸실된 건물을 다시 동일한 규모 내에서 축조하는 거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신축, 중축, 개축, 재축 나중에 배워보시고 다시 한번 배울 기회가 있으실 겁니다. 자, 이런 행위가 모두 건축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건물을 신축을 하든 증축을 하든 개축을 하든 허가를 받으러 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공작물은 뭐냐? 비닐하우스라든가 철탑, 자, 이런 공작물의 설치도 건물 짓고 개념에 포함시켜서 허가 받으러 가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좀 있으면 성탄절 되고 또 크리스마스 장식탑 이런 거 세우지 않습니까? 이런 각종 어떤 장식탑 같은 거 다 공작물로 보고 비닐하우스, 무슨 뭐 철탑이라든가 장식탑, 굴뚝 다 공작물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으러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물건 쌓고는 자, 물건이라는 게 목재나 석재 이런 겁니다. 그런 것들을 1개월 이상 특정 토지에서 물건을 쌓을 때 특정 토지가 여기입니다. 자, 녹지 지역이나 관리 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 지역. 자, 우리 요게 또 용도 지역 이름이 나왔네요. 녹지 지역, 관리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서 자, 여기 건축물 울타리 아닌 토지에서 울타리 안쪽이 아닌 울타리 바깥쪽 주로 뭐 이제 국유지 같은 거. 자, 녹지 지역이나 관리 지역에 국유지가 있으면 거기다 물건을 쌓아두고 그럴 때는 허가를 받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 형질 변경, 절토, 성토, 정지, 포장. 자, 땅에 대한 각종 공사죠. 자, 땅이 이렇게 불룩 나온 부분은 절토해내고, 땅이 움푹 들어가면 성토로 흙을 다지는 거고, 정지는 평평하게 만드는 거죠. 울퉁불퉁한 땅을 평평하게. 자, 포장, 이런 것들이 다 형질 변경이고, 사실 여기 이제 우리 강이나 바다를 매립하는 공사가 추가됩니다. 자, 매립이라는 말도 추가하셔서,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매립. 자, 이런 공사가 모두 형질 변경입니다. 자, 형질 변경을 할 때는 땅에 대한 가치를 높이는 거죠. 농지를 형질 변경을 해서 허가를 받겠다. 이렇게. 예, 그래서 농지를 형질 변경할 때는 허가를 받고 하셔야 됩니다. 농지를 절토, 성토해서 뭐 전원주택 부지로 바꿀 때는 이런 형질 변경 공사 같은 게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토석 채취, 흙물의 자갈바위를 채취해서 뭐 건설업자에게 내다 판다.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예, 그리고 토지의 분할. 자, 우리 분할은요, 분필하고 같은 말이죠. 분필. 필지를 분할하는 건데, 이 분필이라는 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분필은 주거지역 60. 자, 이 숫자가 있습니다. 자,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150이죠. 예, 상업지역은 150. 예, 공업지역도 150입니다. 그 다음에 녹지지역 같은 경우는 200입니다. 자, 단위는 제곱미터. 자, 요거보다, 자, 분할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분할은 아까 우리 용도지역 이름 중 주거지역은 60제곱미터, 상업지역은 150, 공업은 150, 녹지도 150입니다. 자, 이런 분할 제한 면적의 미만으로 분할할 때 허가를 받는 거예요. 자, 우리 분할 제한 면적 이상은 허가를 안 받습니다. 자, 분할 제한 면적 미만이 허가를 받는 거니까, 자, 토지를 분할을 해서 주거지역 땅이 있었는데 이걸 분필을 해서 각자 이렇게 쪼개진 그쪽 부분이 60보다 미만이 되면 허가를 받는 거고, 60제곱미터보다 이상이 되면 허가를 안 받습니다. 그렇게 의미를 해석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자, 분할은 분할 제한 면적 미만. 자, 이 분할 제한 면적도 나중에 우리 보실 건데 미리 좀 한번 봐주세요. 자,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 분할할 때는 우리 허가를 받으러 가야 된다. 자, 분할 제한 면적 이상이면 안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할 때는 이제 뭐가 포인트냐면, 자, 개발 행위는 5가지가 있어요. 건물 짓고, 물건 쌓고, 토토토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허가를 안 받는 행위를 우리 골라내셔야 돼요. 자, 우리 허가를 안 받는 행위. 허가 안 받는 행위가 뭐냐면, 여기 보세요. 빨간색으로 도시계획사업. 자, 여기 보세요. 자, 우리 도시계획사업은 허가 대상에서 예외돼요. 자, 우리 앞에서 도시계획사업이라는 게 3가지가 있었죠. 공익사업이에요. 기반시설 만드는 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이라고요. 자, 그런 사업을 할 때는 개발행위를 하더라도 건물을 건축하고 토지형질 변경 이런 거 하더라도 도시계획 사업하는 사람은 무조건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허가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아까 분할할 때도 도시계획 사업은 공익 사업이니까 허가 안 받는 거고요. 이게 개인적 사업을 할 때 허가를 받는 거지 도시계획 사업은 안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분할할 때도 미만이면 허가 대상이 되지만 분할 제한 면적 이상으로 분할하면 허가를 안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분할 제한 면적 이상으로 분할할 때는, 그래서 만약에 이 주거지역 땅을 분할을 해서 분할되어진 부분이 70, 70이면 분할 제한 면적 이상으로 분할된 거니까 허가를 안 받고, 뭐 70, 50 이렇게 되면 한쪽 부분이 50이 되면 60보다 미만이니까 그때 허가를 받으러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허가를 안 받는 거를 고르는 연습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 가만히 보면요, 여기 녹지관리 자연환경에서 물건을 적재할 때 허가 받는 거니까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농림지역도 허가받는 게 아니죠. 농림지역은 허가 대상이 아니에요. 물건을 쌓을 때 농림지역 허가 대상에서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위를 이제 좀 자세하게 좀 검토해 볼 겁니다, 나중에. 그래서 개발 행위는 건물 짓고 물건 쌓고 토토토 이렇게 좀 알아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 처음에는 조금 우리 깊이 들어가면 어려워지는 거니까 건물 짓고 물건 쌓고 토토토라는 행위가 토지 이용자들이 개발 행위를 하는데, 그런 개발 행위 할 때는 6명의 이 도시의 장들한테 허가를 바꿔야 된다. 근데 허가를 안 받는 행위도 우리 법에 정해져 있다. 도시계획사업 같은 거 공익사업이니까 허가를 안 받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농림지역에서 물건을 쌓는 것 허가 안 받죠. 또 분할 제한 면적 이상이면 허가를 안 받습니다. 미만이 받는 거죠. 자, 그리고요,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도시계획 시설부지에서 개발행위를 하는 건 뭐냐면 이겁니다. 아까 우리 도로나 공원 만드는 게 시설이죠, 시설. 이 시설부지. 자, 이게 우리 앞에서 배운 거예요. 기반시설을 설치하려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면 그게 이제 도시계획 시설로 부지가 된 겁니다. 도시계획 시설부지. 기반시설이 도시계획 시설이 된 거니까. 그럼 도시계획 시설부지에서는 앞으로 이 시설 사업을 해야 돼요. 앞으로 시설 사업이 예정돼 있으니까, 자, 그 안에서는
이런 사적인 개발 행위 중에서 건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같은 것들을 자, 도시계획 시설 이외의 건물에 대해서는 자, 이런 도시계획 시설 부지가 되면 조만간에 거기다 도로를 앞으로 만들고 또 그 땅은 이제 우리 행정관청이 주로 이제 그 땅을 수용을 한다고 수용. 수용이 예정돼 있으니까 새로운 건물을 지으면 안 되죠. 사업에 방해가 되므로.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 설치 장소로 결정이 되면 결정된 지상 지하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시설 이외의 건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은 이 앞쪽에 있는 허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땅에서는 건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를 허가받으면 할 수 있죠. 근데 도시계획 시설 부지가 되면 이런 도시계획 시설 이외의 건물은 사업에 방해되니까 허가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 물론 예외가 있으니까 그 예외는 나중에 배우시고 이런 원칙 지문들을 우리가 기초 체계를 잡는데 꼭 필요한 거니까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허가권자는 6명이 있었고 허가 대상 행위는 5가지가 있었죠. 건물 짓고 물건 쌓고 토토토. 그 다음에 도시계획 시설 부지 안에서는 도시계획 시설이 아닌 건물들은 허가를 안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개발행위 허가에서 보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자, 우리 이제 마지막 파트가 국토계획법의 이제 개발밀도관리구역하고 이제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죠.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볍게 한번 보시는데, 자, 우리가 이제 이게 난개발 방지 대책입니다. 자, 국토계획법에서는 난개발을 예방하려고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정한 거예요. 근데 이제 뭐냐면 이게 이 제목을 보면, 자,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존 개발지에서 하는 거고,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신규 개발지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는 기존 개발지가 어디냐면요. 여기 보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라고 구체적으로 열거가 되어 있네요. 주거, 상업, 공업지역입니다. 자, 녹지지역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 시험 문제 한번 나왔던 개념입니다. 자, 녹지지역이 아니라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자, 서울의 우리 남대문시장 같은 상업지역, 서울의 우리 명동 같은 상업지역이에요. 또는 주거지역, 공업지역에서는 자, 여기 특광시 군수가 6명이죠. 6명의 도시회장들이 기반시설이 부족하다. 도로나 주차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거, 상업, 공업 지역에서는 자, 차들이 많이 막히죠. 도로가 부족하니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주차장이 부족하다고요. 그리고 부족이 예상되는데 추가적으로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하다. 더 이상 주차장이나 도로를 넓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자, 그런 식으로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서 추가적으로 건물이 생기면 도로가 부족해지고 기반시설이 부족해지고 이렇게 그럴 것이 예상되는데 추가적으로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하니까 이때는 자, 건물 사이즈를 반으로 줄여라. 50% 이내에서 강화한다는 얘기예요. 용적률이 건물의 사이즈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개발밀도 관리구역 들어가시면 이제 건물주한테 안 좋은 거죠. 왜냐하면 건물 사이즈가 반으로 주는 거예요. 최대. 용적률 50% 이내에서 강화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개발밀도 관리구역입니다. 그래서 개발밀도는 용적률, 개발밀도를 원래 사이즈보다 강화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서 추가적으로 건물이 생기면 기반시설이 부족이 예상되고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곤란하다. 그러면 건물 사이즈를 반으로 낮추라. 이게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강제로 정하는 거죠. 자, 반면에 우리가 신규 개발지, 신규로 우리가 아파트나 신규로 상가를 짓는 거예요. 도시 외곽에다가 신규로 이제 아파트나 상가를 지면 자, 도로나 공원 같은 거 학교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죠. 있어야 됩니다. 아파트부터 지면 안 됩니다. 자, 선우가 자, 우리가 기반시설이 먼저 들어가고 그 기반시설에 잘 맞게 아파트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난개발을 예방할 수 있죠. 그래서 신규 개발지에서는 이 6명의 도시의 장들이 자, 개발밀도랑 중복되지 않게 개발밀도 외의 지역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을 피해서 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 농림지역 이런 지역에서 신규 개발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지역에다가 신규 개발로 인해서 도로나 공원, 학교와 같은 이런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죠.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하죠. 신규 개발 사업으로 이렇게 아파트 같은 걸 지면 도로나 공원, 학교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정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자, 신규 개발지에다가 기반시설부터 먼저 설치가 필요할 때 기반시설을 먼저 설치하시오. 이게 기반시설 부담구역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이 지정되면 건물 사이즈를 반으로 줄였는데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1년 안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따로 만들어서 얘를 도시관리계획에다 빨리 반영을 해가지고 기반시설 공사를 착수하시오. 이게 효과입니다. 효과. 아까 위에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건물 사이즈를 반으로 낮추시오 이런 뜻이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빨리 기반시설 공사를 착수해라. 이게 효과니까 그
용어를 한번 이렇게 잘 보시면서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한번 잘 들어보세요. 기반시설을 빨리 부담해라. 기반시설 설치해라.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용적률을 반으로 낮춰라. 뭐 이런 거니까 그 의미를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면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국토계획법의 기초 용어들을 잘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가 이제 국토계획법의 선계획과 후개발 파트를 다 정리를 하셨습니다. 자, 우리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이 공법이라는 과목이 굉장히 낯섭니다. 낯설고 어려운데 계속 좀 반복해서 보시다 보면 나름대로 이제 그 용어들이 익숙해지고 그때부터 조금만 노력을 하시면 우리 공법에 합격할 수 점수가 다 나오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추가 강의로 또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도시개발사업하고 정비사업입니다. 도시개발법, 정비법도 이런 형식으로 제가 간단하게 좀 강의를 제작을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